이카로스는 아버지 몰래 날개를 퍼덕이며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 그때 멀리서 아버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카로스는 점점 더 호기심이 생겨 더 높이 자꾸자꾸 올라갔다. 그런데 점점 머리가 뜨거워지더니 온몸이 불 속에 있는 듯 활활 타오르는 것 같았다. 눈이 부셔 뜰 수도 없었다. 높이 높이 날아오르다 그만 태양 가까이 온 것이었다. 펄펄 끓는 태양 때문에 이카로스의 날개에서는 촛농이 녹아 줄줄 흘러내렸다. 곧이어 하얀 깃털이 한 장씩 떨어져 나갔다. 안녕하세요. 서연책들 안의 서연입니다. 이카로스의 날개. 이카로스가 날개를 퍼덕이며 아주 높은 하늘 위로 마구 올라간 것에 대해 우리는 두 가지로 이야기하지요. 첫째는 하늘을 날고 싶은 욕망의 무모한 도전과 오만함이라고, 또 하나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과 고귀한 이성과 꿈이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태양과 바다의 중간쯤 선을 유지하며 잘 날아갈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는 신화들에서 많은 지혜와 교훈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본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그리스에서 제일 솜씨 좋은 건축기사는 다이달로스였다. 그는 집 짓는 일뿐 아니라 신기한 물건을 많이 발명하여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하지만 다이달로스는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질투심으로 잠을 자지 못하는 마음이 좁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지혜의 여신이 나타나는 다이달로스에게 벌을 내렸다. 여러 나라를 고생하며 헤매고 다니는 벌이었다. 한 번은 다이달로스가 영리한 젊은이를 시기하여 바다에 던져버린 적이 있었다. 그 일로 그는 크레타 섬으로 쫓겨나 미노스 대왕의 심부름꾼이 되었다. 그곳에서 다이달로스는 왕비를 위해 새하얀 대리석으로 무용실도 짓고 몸은 사람이고 머리는 소인 괴물을 가두는 미궁도 짓는 등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훌륭한 건물을 많이 지었다. 그러나 이 괴물을 없애려고 아테네의 왕자가 왔을 때 그를 몰래 안내해주는 바람에 다이달로스는 미노스 대왕의 미움을 받았다. 대왕은 다이달로스와 그의 외아들 이카로스를 높은 탑 속에 가두어 버렸다. 탑 속에서 다이달로스는 도망칠 생각만 했다. 하루는 창가에서 밖을 보고 있던 다이달로스의 아들 이카로스가 소리를 질렀다. 아버지, 큰 새랑 작은 새가 나란히 날아가요. 어미와 새끼인가 봐요. 어디 보자. 다이달로스는 아들과 함께 창밖을 보았다. 파란 하늘을 두 마리의 새가 요요히 날고 있었다. 아버지, 우리도 새처럼 요요히 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매일 이곳에 갇혀 지내는 것도 지쳤어요. 나도 새가 되어 여기서 날아가고 싶어요. 아들의 말에 다이달로스는 무릎을 탁 쳤다. 그래, 우리도 하늘을 날자. 그 순간부터 다이달로스는 먹지도 자지도 않고 하늘을 나는 법을 연구했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새가 지나가면 즉시 알려달라고 했다. 새의 나는 모습을 보고 무언가를 발명하려고 했던 것이다. 아버지, 새가 날아요. 하고 아들이 소리치면 다이달로스는 벌떡 일어나 날아가는 새를 자세히 살펴보곤 했다. 얼마 뒤 좋은 생각이 떠오른 다이달로스는 그들을 감시하는 파수꾼에게 나무와 아주 큰 새의 날개, 튼튼한 실과 초를 갖다 달라고 했다.
파수꾼은 두말 않고 구해다 주었다. 미노스 대왕이 파수꾼에게 미리 다음과 같이 명령했기 때문이다. 만약 다이달로스가 물건을 달라고 하면 주어라. 그는 발명가니까 신기한 것을 만들지도 몰라. 그러면 그걸 우리가 사용하는 거야. 으하하. 다이달로스는 가늘고 튼튼한 나무로 틀을 만들었다. 커다란 새의 날개를 틀 위에 가지런히 잡아맨 다음 날개 사이사이에 작은 깃털을 나란히 놓고는 촌동으로 정성 들여 붙였다. 드디어 며칠 뒤 다이달로스는 날개를 완성했다. 한밤중에 그는 목숨을 걸고 날개를 어깨에 매단 다음 탑 위에서 날아보았다. 두 팔로 날개를 움직여보니 새처럼 날아올랐다. 성공이었다. 다음날 다이달로스는 파수꾼에게 똑같은 물건을 달라고 했다. 이번엔 아들의 날개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마침내 아들의 날개가 다 만들어지자 그날 밤 두 사람은 날개를 달고 탑 주위를 날았다. 두 사람 모두 신나게 하늘을 날았다. 그러나 바람이 세게 불어 얼른 탑 안으로 들어갔다. 잘못하면 날개가 바람에 부러질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 너무 멋있어요. 우리 어서 도망쳐요. 그래, 날씨가 좋은 날을 골라 도망가도록 하자. 드디어 바람이 불지 않는 맑은 날 밤이 되었다. 두 사람은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았다. 하늘에서 보니 자신들이 갇혀있던 높은 탑이 마치 양초처럼 작게 보였다. 다이달로스가 앞장서고 이카로스가 뒤를 따라 날았다. 두 사람은 금방 바다 위를 날게 되었다. 크레타 섬이 작은 마당처럼 조그맣게 보였다. 햇빛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아침이 되었다. 이카로스는 아버지 뒤만 따라서 날다가 하얀 구름과 새를 보자 장난을 치고 싶어졌다. 저 구름 위로 높이 날아가 보자. 얼른 돌아오면 아버지는 모르실 거야. 이카로스는 아버지 몰래 날개를 퍼덕이며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 그때 멀리서 아버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카로스는 점점 더 호기심이 생겨 더 높이 자꾸 올라갔다. 그런데 점점 머리가 뜨거워지더니 온 몸이 불 속에 있는 듯 활활 타오르는 것 같았다. 눈이 부셔 뜰 수도 없었다. 높이 날아오르다 그만 태양 가까이 온 것이었다. 펄펄 끓는 태양 때문에 이카로스의 날개에서는 천둥이 녹아 줄줄 흘러내렸다. 곧이어 하얀 깃털이 한 장씩 떨어져 나갔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카로스는 있는 힘껏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다. 순식간에 몸이 아래로 곤두박질치며 결국 이카로스는 바닷속으로 빠지고 말았다. 다이달로스는 아들의 외침을 듣고 뒤돌아보았으나 아들은 보이지 않았다. 이곳저곳 아무리 찾아봐도 아들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바다 위에 하얀 깃털들이 떠다니는 것이 보였다. 아니, 저건 이카로스의 날개인데. 이카로스! 다이달로스는 급히 바다 쪽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이미 이카로스는 멀리 떠내려가고 하얀 깃털만이 둥둥 떠 있었다. 아, 내가 만든 것이 내 자식을 죽였구나. 다이달로스는 바다 위를 빙빙 돌며 하염없이 울었다.